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 시민의 소원이었던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약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출근 시간 풍경이 달라졌다는 말도 들릴 정도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하지만 최근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가 하면 출입문이 고장나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차량 떨림 등 안전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일을 맞은 김포 도시철도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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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통 20일을 맞은 김포 도시철도 점검해 볼 텐데요. 두 분 타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타봤습니다. 예, 제가 출근 때하고 퇴근 때 한번 타보았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땠나요? 출근 때하고 퇴근 때 타보았는데요. 그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인 정시성,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그러한 면을 좀 유감없이 발휘해 주셨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경전철의 그 특성이기도 하고 차량 제작사인 로템의 기술력 한계인 그 곡선을 지날 때 또 정차할 때 다소 떨리는 상황이 있었다. 이걸 좀 보완할 문제고요. 다른 뭐 서울에 있는 우리 김포 도시철도와 유사한 북한 5위선하고 또 5위선하고는 거의 승차감이 좀 비슷했고요. 인천 2호선보다는 오히려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차량 떨리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이다 보니까 사람 많이 태우지 못하는 점. 하지만 또 적시성, 그러니까 시간대마다 딱딱 갈 수 있는 점,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32분 만에 양천역에서 김포역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점이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초에 김포 도시철도가 김포시 전체 교통 수요의 10%를 책임질 것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최초에는 8만여 명으로 봤죠. 근데 지금 한 6만여 명을 좀 보고 있어요. 아직 데이터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축적돼야 되겠지만 한 3개월에서 한 길게는 1년에서 또 3년까지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평균 수요 대비 한 60% 정도. 하루에 평일 기준으로 해서는 한 5만에서 6만여 명 정도 되고요. 네. 평일은 한 6만여 명 된다고 했는데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길게는 3년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 이 문제는 출근 시간인데요. 애초에 일량으로 출근 시간 커버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건가요? 일단 가장 붐비는 시간대가 6시 반에서 아침 7시 반이에요. 그리고 9시 30분까지는 김포간 기준은 거의 꽉 차서 이동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대는 꽉 차는 정도, 이 정도인데 출근 시간대 구례역 이후에는 자리가 없어서 갈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퇴근 시간대는 김포항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상행선 승강장에 사람이 꽉 차서 계단 위까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작동 시 많은 사람이 인해서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퇴근 시에는 김포항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는 작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계단으로 이동을 네, 하는 건가요? 아니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32분 만에 주파를 합니다. 서울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주위의 반응이 어떤가요? 저도 이제 셀러리면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버스로 이동할 때보다 또 김포공항이 환승 이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많은 시민들은 이제 일량이라는 걸 잘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량이라는 그 작은 거에 대한 좀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게 좀 확장이 가능하냐는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여쭤봤어요. 그러나 네. 이 지하철도에서의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편수를 좀 확대해서 시민들의 그런 출근 시간대 풍무역에서는 일부 다소 이렇게 혼잡이 높아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이 좀 많은 요구를 좀 하셨습니다. 네, 이 김포 도시철도 개통으로 9호선과 5호선이 지옥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부 언론에 좀 지적을 했었죠. 정말로 사람이 많아지고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김포 골드라인 개통으로 9호선의 혼잡도는 좀 더 심해졌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오전 7시에서 9시 측정한 9호선 김포공항역 혼잡도는 같은 월요일인 지난달 23일에 비해서 약 10% 정도 또 높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간대에 김포 골드라인 승객 3,000여 명이 9호선을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어요. 근데 이 원인은 이제 버스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비가 지난달 28일부터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이제 광역버스 기본료가 올랐거든요. 네. 이런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9호선 급행열차가 서는 그러니까 염장역 혼잡도도 이제 2%가량 올랐거든요. 어쨌든 이 금포 골드라인 수가 이제 이용객 수가 많다 보니까 9호선이 좀 더 많이 혼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김포시에서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서울시와 협의가 가능한 문제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울시하고 좀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일별로 아니면 평일별로 시간대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승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서울시 9호선은 혼잡률이 이제 역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70%에서 한 200%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드라인이 이제 운행되면서 다소 증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서울시에서 현재 급행은 20편 또 일반은 25편, 45편은 216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네. 그래서 이걸 편수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예산이 확보된 거 있고 이것들을 서울시하고 우리 김포가 잘 요청드리고 또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근본적인 지금으로서는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역시 안전 문제인데요. 무인 열차인데다가 운행 속도가 다른 경전철보다 좀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열차 내부에서 행여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골드라인 쪽에 물어보니까 매뉴얼이 다 있더라고요. 화재 발생 시 그 대응 매뉴얼 다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열차 이제 오작동이 일어났죠. 화재 경보 알람이 울려서 오작동이 네.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시적인 오작동 현상이었다. 마치 저희도 핸드폰 쓰다 보면 가끔 가다가 뭐 버벅거리는 버퍼링 현상이라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이었고 현재 그래서 23편성 양이 아니고 23편성에 대해서 현재 전체 그 화재 경보 알람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어쨌든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오작동은 그냥 단순한 오작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통 첫날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었고 또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잇따라 화재 경보기 오작동 그리고 출입문 고장 등 자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초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과거에 도시철도에서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용인경전철이라든지 김해 부산경전철 또 하물며 의정부경전철도 일부 이렇게 잦은 고장은 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통하자마자 이렇게 발생된 건 좀 다소 이례적이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 김포 골드라인 운영 주식회사는 더욱더 앞으로 향후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들은 스크린도어의 그런 고장 부분, 네. 또 제동장치 신호, 또 통신 장비 신호가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의 작동이 이렇게 이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점을 좀 더 주안점을 두어서 운영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잔고장에 대해서 골드라인 운영사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원인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최초로 이제 설계 단계부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일단 회사 측의 얘기는 준공후 인수한 다음에 하중 검사를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다 태워보고 하중 검사 했을 텐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개통을 하기 위해서. 근데 또 부품 조달의 경우는 전 역사 공통사임은 전부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설치는 국내 업체가 했지만 인수 받을 때 예비품도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주 고장이 나면 그 예비품도 계속 소모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 예비품이 다 떨어졌을 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적시에 올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려는 항상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뭐 그랬을 때는 부품 조달이 바로 올 수 없어서 네. 큰 불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부실공사가 아니냐,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김포 도시철도 공사 중일 때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계약과는 다르게 중국산 복공판을 사용해서 전량 교체한 적도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노반공사라든지 여러 기타 공사하는 업체들이 자경미달 업체가 참여해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고장이 발생되면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것들과 연관지어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고 지금도 운행 중이지만 시설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서 아마 서울교통공사가 좀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수조사로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제가 7월부터 이제 우리 도시철도 연기되면서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게 전체 전수조사하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의 그런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강화 측면에서도 일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두 곳인데 이 두 곳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또 많은 그 업체들과 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엉켜 있고 네. 또 인간관계가 엉켜 있어서 과연 이걸 객관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냐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을 누차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전수조사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철도 지금 떨림 현상도 원인은 밝히지는 않은 거예요. 네. 원인을 알면서도 이 기관들이 얘기를 안 해요. 현상만 파악해줘요. 왜냐하면 원인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업체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서로 안 하는 건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요. 이 초기라서 안정화가 되려면 충분한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현재 김포 골드라인 운영에 임직원 2명을 제외하고 총 2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시겠지만 1인 역사의 막교대 근무로 인해서 비상상황 시 한 명이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인력 유출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말씀드리자면 한 노조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2인 역사니까 고객 안전 2인 역사에만 30명이 더 필요하고 네. 그리고 각 기수처 부서의 인원까지 최소 50명 이상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이 215명이니까 한 280여 명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수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단전 시간 약 새벽 1시에서 4시까지 점검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네.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할 일은 많고 점검할 건 많다 보니까 점검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통속형 근무로 인해서 전기 작업자가 기계 및 스크린 도어를 갈려거나 또 반대로 기계 작업자가 전기 및 타원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날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급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도 신규 직원을 지속적으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가요? 네, 인력이 자꾸 유출되는 게 빠져나가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노조가 맨 처음에 제작했을 때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김포 골단 직원들은 2018년 4월 첫 입사 시작했는데 벌써 27명이 퇴사했고 예. 10월 16일에는 또 8명이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이 퇴사를 했는데 네. 앞으로도 인력 유출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직인 신인사업부가 경력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입사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경력직 직원들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의 이탈은 곧 보겠습니다. 안전성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도시의 노동 조건, 그러니까 임금 조건 전국 최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소문이 이미 궤도 사업장에, 그러니까 철도를 하는 사업들 사이에는 이미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도 기존의 직원이 다 나간 직원들보다 전문 인력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사와 김포시는 신규 직원 채용할 때 3월 NCS를 도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했지만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사직하면서 3월에 채용해서 떨어진 직원을 다시 이렇게해서 순차적으로 뽑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률이 가장 높은 직구장의 열차 안전의 경우는 채용 공부부터 업무에 투입된 최소 3개월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뽑아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포도시철도가 서울교통공사 100% 출자 자회사이잖아요. 이 네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김포도시철도가 이제 서울교통공사 100% 출자 자회사 보니까 이 서울시 공직 유관기관체 등록되어 있는 인원 충원 및 정원 늘리는 데 있어서도 네. 서울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반에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이미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나 이제 골드라인 쪽에 이제 서울시와 같은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노조에서도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고요. 이를 김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서울교통공사 아닙니까? 이 서울교통공사나 골드라인 운영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좀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가 김포 도시철도를 운영한다는 5년 동안 운영 수수료, 지금 기술 자문료예요.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1,10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하겠다는
이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계약하고 나서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부분적인 얘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계약이 성립되면 거기에 지켜야 될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는 다수의 이익을 챙기면서 최대한 조직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네. 골드라인 아시다시피 그 주식회사는 5년간 운영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이 5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되면 이 조직은 사라지는 조직이에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와 대화 채널을 단일할 필요가 있고 김포시가 골드라인 운영회사와 협상하는 건 저는 주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문제가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이익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서울시 의회에다 보고한 것은 30억 이상 흑자가 난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임금 또 그 속에서 또 운영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부분들을 최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에 위험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따져볼 문제가 많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수요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많지 않지 않느냐, 또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향후 인구가 증가되면 그에 대한 보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하철 자체가 흑자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이거든요. 근데 요금만으로는 운영이 좀 불가능합니다. 또 만 60세 이상 무임 승차로 인해서 요금 수익은 좀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만약에 노약자 등에서 대한 무임 승차부에 대한 요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운영사가 흑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게 하느냐, 그것이 관건일 텐데요. 요금 간에서는 환승 시일에 다른 운영사의 분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이 좀 곤란한 점도 있지만, 만약에 하루 9만 명이 탑승한다 할 때 적자폭이 전국 운영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날 것은 분명 사실이고요. 예상으로는 9만 명에 대한 이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요금 분계 체제가 서울에 여기 유리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9만 명이 된다고 해도 적자가 나지 않으려고는 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좀 조절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도 생각되고요. 네. 하지만 인구 60만 명이 이제 하루 9만 명 이상 승차한다고 했을 때 두량으로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퇴근 시간 간격 3분 30초로 더 이상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철 대명사인 이제 9호선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60만 명이 된다면. 네. 그래서 참고로 이 한 편성에 230량이 탑승할 때 혼잡률을 150%로 봤을 때 평일 기준으로 440회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이 모두 평일, 그러니까 200명 정도 인원이 탑승해야만 하루 9만 명이 탑승하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흑자를 내려면 이용객이 많아져야 하는데 또 이용객이 많아지면 또, 두량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전 의원님, 조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공공성이 가장 요구되는 철도에서 흑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서울도 아시겠지만 9개의 노선이 있지만 경전철 빼고 9호선을 제외하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 적자 폭을 대다수 많은 차지하는 비중이 무임승차 비율이 한 30%입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철은 첨두 시간에 보통 출퇴근이라고 그러죠. 첨두 시간에 이용객의 70%가 몰립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편성량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그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할까요? 저희 도시철도는 다른 도시에 있는 전철과 다르게 지선 경전철이 아니라 간선 경전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선 버스와의 교통 연계 체계를 좀 새롭게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와 연관돼 있지만 막차 시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통 20일을 맞는 김포 도시철도 점검해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 문제에 각별한 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